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긍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9세기 역사를 바꾼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 고양이, 닭이 있습니다. 누가 평균 수명이 제일 길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다음에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네요. 자, 오스트리아 과학 철학자 오토 노라이트라는 분은 1930년에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들이 생명의 줄이고요. 뒤쪽에 거북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 고양이, 닭이 이렇게 보이죠? 누가 제일 오래 사나요? 닭이 제일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분은 이렇게 이제 생명의 줄에 이 색을 넣어서 빨간색은 포유류, 검정색은 조류, 파란색은 파충류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고, 이 그래프 하나를 보면은 도대체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탁월한 패턴 인식 능력 때문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시각화는 19세기 중반에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늘은 19세기 데이터 시각화를 바꾼 두 명의 영웅과 그와 관련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세기를 좀 아셔야겠죠. 19세기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1854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런던에 매우 많이 몰렸었죠. 얼마나 몰렸겠습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영국 런던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건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가 일어나냐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부강해지면 전쟁에 참여해야죠. 그래서 1854년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크림 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크림 전쟁. 1854년은 영국은 번성도 했지만은 암흑의 그림자가 이렇게 깊게 덮여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 암흑의 그림자를 거쳐드는 두 명의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이 누군가요? 간호사죠. 그런데 통계학계에서는 통계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셨죠? 영국 통계학회의 최초의 여성 회원이었고요. 미국 통계학회에서도 첫 번째 명예 여성 회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1854년 그 스토리로 들어가 볼까요? 영국,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 지금 터키를 도우고자 크림 반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영국은 굉장히 강대국이라서 자존심이 셌던지 별로 준비하지 않고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수 물자도 부족하고 또 러시아 하면 좀 춥지 않습니까?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던 거죠. 그때 런던 타임즈 종군 기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러셀이란 분이 같이 갑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발명이 돼서 전화로 전쟁 상황을 런던에 그 다음날 아침마다 전달을 하는 거죠. 이 러셀인 사람은 영국군의 무능함과 수많은 사망자들이 야전병원에서 죽어가는 그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게 됩니다. 런던의 시민들은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내각은 나중에 교체가 되는데 그 내각의 전쟁부 장관인 허버트 장관이 나이팅게일, 그때 요양원을 했었는데 나이팅게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거기 가서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38명의 간호사와 같이 크림 반도의 간호병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가봤더니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이 아닌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이런 기록들도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나이팅게일은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었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정리를 했고 장미도표를 그리게 된 거죠. 큰 부분이 1854년 4월부터 1555년 3월까지의 1년간의 그래프이고 그 다음 것들이 그 다음의 그래프입니다. 하나하나가 한 달씩인데 저기 파란색 보이는 거가 질병에 의한 사망자인 거고요.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쟁의 부상에 의한 사망자, 검정색은 기타입니다. 보면 어때요? 부상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감염돼서 사망하는 거예요, 다. 아주 지저분한 병실에서.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노력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40%를 훌쩍 넘었던 사망률이 2%로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러셀이 전하면서 나이팅게일은 일약 영국의 대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국을 해서 영국의 군인의 병원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군대의 병원들이 깨끗해지는 병원, 우리가 요즘의 병원들로 가게 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간호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간호사의 직위는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 이후로 간호사의 직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현재 같은 위치로 되었던 거죠. 나이팅게일은 한 명 한 명을 간호한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프를 그려서 정책을 바꾸고 병영 문화, 그다음에 병원의 문화들을 획기적으로 바꾼 탁월한 행정가였던 겁니다. 그 시대에 또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존 스노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할 때 마취 의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런던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런던에 300만 명 산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뭘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마차를 탔죠. 그리고 우유도 짜먹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마차와 말과 소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런던에서. 그런데 말이 배설물이 얼만큼 되겠어요? 하루에 20kg 이상, 20kg에서 30kg의 배설물이 생깁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집마다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배설물을 냈습니다. 영국은 무슨 도시였어요? 악취의 도시였어요. 온 동네가 악취에 있어서 관공서가 악취 때문에 쉬기도 했습니다. 콜레라가 주기적으로 발병이 했어요. 그래서 수만 명씩 죽었죠. 1854년 그해, 암울했던 그해 여름에 콜레라가 런던 빈민가 소호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3일 만에 127명이 사망을 했고요. 조금 지나서 600명이 일주일 안에 사망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콜레라는 어떻게 발병했다고 생각했냐면 그 냄새인 그 악령에 의해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콜레라가 생기면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스노우 박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콜레라는 물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런던 소호에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서 사망자 수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기록을 해서 이와 같은 콜레라 맵을 그리게 됩니다. 저기 검정색 진한 게 사망자 숫자들을 기록한 거였죠. 사망자 수가 보면 저렇게 많은 쪽이 있고요. 점점 그 많은 쪽에서 멀어질수록 사망자가 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를 중심부를 보면은 저 가운데 펌프라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깃는 펌프 있죠. 그 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스노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망자만 조사한 게 아니라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물을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사망에 이르렀던 거고요. 멀리 있던 분들도 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사망했던 거죠. 그래서 런던시 당국에 가서 당장 그 펌프를 폐쇄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런던시는 주저했습니다. 아무도 물에 의해서 전염병이 전염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이팅게일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은 런던시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폐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콜레라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콜레라가 사라지게 됐던 거죠.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3살짜리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빨다가 거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의사 스노우의 이런 역할은 요즘에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메르스도 있고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고 그 원인들을 추적해야 하는 그거의 시초가 되었던 거죠. 이 콜레라라는 것들을 그때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1883년 독일의 미생물학자 코흐가 콜레라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866년 콜레라가 런던에서 다시 발병됐는데 그때는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끓여 먹고 그다음에 펌프 폐쇄하고 정수시설 이용하고 그래서 콜레라가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콜레라가 발병하지 않았던 거죠. 이와 같이 나이팅게일은 장미도표로 존 스노우 의사는 콜레라 맵으로 암울했던 1854년을 헤쳐나가게 되었던 거죠. 요즘에 어떤 시대인가요? 빅데이터 시대인데요. 데이터들도 그냥 숫자로 보는 거, 숫자로 이렇게 세어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래프로 그려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하죠. 자, 이게 통계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인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인구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인구를 하고 그 비중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시나요? 2065년까지 보이는 게 별로 없지만은 이와 같이 그 비중을 막대 그래프로 하면은 저 위쪽에 하늘색이 이제 노인 인구인데 노인 인구가 2065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표보다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더 인상적인 결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는 이러한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어떤 글자, 책, 동영상, 사진도 다 데이터입니다. 디지털화돼서 데이터로 정리하게 됩니다. 1963년 8월 23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으로 행진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광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I have a dream,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이런 글이죠. 저 영문 글인데 읽어보면 굉장히 감명이 있었는데 지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을 빈도수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자유, 꿈, 미래, 그날, 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의 그래프만 봐도 그때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킹 목사가 연설하는 게 보입니다. 맥캔들리스라가 테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로 우거진 밀림을 헤매다가 아름다운 도표와 사랑스러운 데이터 시각화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우거진 밀림에서 쉼터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이팅게일이나 스노우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래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